윤석열이 계엄을 했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이 매일이 시끄럽죠. 이 계엄을 두고 제일 웃겼던 짤이 지금껏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꾼은 동건이어를 위해 1조를 던졌던 최태원인 줄 알았는데 그 마누라 특검법을 그만 올리라고 계엄 선포한 윤석열이 최고의 사랑꾼에 등극했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왜 마누라를 위해 계엄까지 해야 했느냐는 건데요. 윤석열의 와이프인 김건희는 진짜 이상한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릴 적 얼굴을 완전히 갈아버릴 정도의 성형 중독에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손금을 봐주고 바이든에게 팔짱을 끼는 가벼운 태도에 전쟁 중인 국가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명품샵에 들릴 정도로 명품 중독에 빠져있죠. 그야말로 본 적 없는 유형의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김건희의 인생에 대해 재밌게 풀어볼게요. 제가 김건희한테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권력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대통령을 쥐고 흔드는 마쿠의 실세야. 그렇다면 그걸 드러내겠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야 실속을 챙기지. 모두가 알면 내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이걸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공식 사진을 자기 인스타처럼 써요. 이걸로 야당과 언론에서 아무리 비판해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걸 알리는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결코 그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건 바로 인정욕구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정상치를 넘어 중독의 상태까지 간 거죠. 그렇다면 왜 타인의 인정에 중독된 걸까? 그걸 알기 위해 무엇이 김건희를 만들었는지 들여다보죠. 모든 이에겐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김건희는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외모를 싹 갈아엎을 정도의 성형을 하고 명품을 매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다고 무조건 외모에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사랑받기 위해 삐뚤어졌을까? 그걸 알기 위해 어머니인 최은순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은순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돈에 미쳐버린 악이라고 보거든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녀가 한 행동을 들어보면 진짜 악독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악독함은 정대택이란 분과의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2003년 정대택 씨는 좋은 건물이 경매에 나왔고 큰 돈을 벌 기회라는 걸 포착하거든요. 다만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물주가 필요했고요. 그때 연결된 물주가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인데요. 둘은 이 사업을 통해 무려 50억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는 데 성공합니다. 계약대로 반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하게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은순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정대택 씨는 민사소송을 걸죠. 근데 최은순은 도리어 정대택에게 형사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강요, 협박에 의해 맺은 계약서라면서요. 그 결과 정대택 씨는 패소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애초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최은순과 그 일당들은 돈을 벌고 나서 일제히 소송을 걸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린 거죠. 최은순은 이런 방식으로 만나는 동업자마다 사기쳐서 돈을 축적한 걸로 보여요.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최은순은 재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검사는 변호사처럼 돈을 주고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에게 이 정도로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이 과연 딸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 추측해보자면 김건희는 아마 끝없이 평가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김건희는 좋은 대학도 좋은 과도 나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만 잡아먹는 미대를 갔죠. 심지어 예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런 딸도 이용할 구석을 찾아냅니다. 김건희가 어머니를 닮아 잘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유시민님은 김건희를 두고 사악하고 어리석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김건희 녹취록에 조국 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국 수사가 커진 이유는 전부 진보 유튜브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언론이 다 돈 벌려고 떠들어대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법무부 장관을 묻으려 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걸 언론이 보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즉 김건희는 윤석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모든 걸 남 탓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득을 얻기 위한 거짓말로 가득 찼거든요.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거예요. 저는 김건희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이 만나는 남자를 휘어잡은 걸로 봐요. 다만 그 대상이 충격적인데요. 양재택이란 검사와 오랜 시간 동거를 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양재택이 58년생이고 김건희가 72년생이니까 무려 14살이나 차이가 나고 심지어 양재택은 처자식도 있어요. 제보에 따르면 최은수는 김건희 양재택과 함께 술자리에 가서 계산만 하고 본인은 먼저 떠났다고 해요. 이를 두고 주변에선 엄마가 딸을 검사에게 첩질을 시킨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김건희는 당연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가 둘의 관계를 폭로해버려요. 김건희가 자신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챙겼다는 거죠. 즉 김건희는 양재택의 부모님까지 챙겨가면서 검사를 완전히 올감했고 최은수는 이 검사 백을 이용해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며 돈을 축적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2008년 이 양재택 검사가 고검장에 승진하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벗어야 하는 위기가 와요. 그들은 다른 백을 찾아야 했죠. 그때 조남욱 회장을 통해 연결될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식 엘리트거든요. 아버지가 한국의 유명한 통계학자고 어머니가 2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성인이 되어서 보못으로 아버지에게 맞았을 정도로 엄한 집안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어머니는 윤석열이 여자를 데려올 때마다 결혼을 반대했고 그 결과 윤석열이 5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를 보자면 윤석열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의 폭력을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독립적이지 못했고 어머니가 반대하면 그대로 따를 정도로 순종적이었던 거죠. 이 순종적인 남자는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며 대검의 부장 검사까지 올라갔었고요. 김건희는 여태 길러온 화술로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를 완벽히 장악해버립니다. 최은수와 김건희는 윤석열을 통해 검찰을 동원해 계속해서 불을 쌓을 수 있었고요. 이후 윤석열은 1년의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걸로 보이는데요. 녹취록을 들어보면 국회의원 공천까지 좌지우지했을 정도죠. 그렇다면 권력을 잡게 된 김건희는 무엇을 바랬을까? 전 사랑이었다고 봐요. 어릴 적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의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을 메워줄 대중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자 했다고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됐는데 김건희는 성형을 하고 명품을 매야만 관심을 받을 거라고 믿는 왜곡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최대한 예쁘게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요. 이 대통령실의 공식 사진을 인스타처럼 쓰고 사랑받았던 외국 배우를 흉내내는 사진을 찍어내고 언론에서 찍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교체까지 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관종이다 정도로 끝났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줍니다. 특히나 돈벌이의 혈안이 된 어머니의 부탁이 치명적이었다고 보는데요. 멀쩡한 고속도로를 희게 만들어서 본인의 땅 주변으로 붙여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걸로 보여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김건희는 들어준 거고요. 왜? 어머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죠. 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이 정권이 사익 추구에 혈안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김건희의 인정 중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계속해서 들어줘요. 그중 압권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 김건희가 인연을 맺은 사람 중 가장 끈끈한 걸로 보이는 것도 주가 조작 세력인데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주가 조작을 도와주거든요. 이 해외 실적도 별로 없는 회사가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받아요. 이를 계기로 주가가 폭등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게 주가 조작을 돕기 위해 국가가 나선 거였다고 봅니다. 삼부토건 그래프를 보면 주가 조작이라는 게 너무 명백해 보여요. 아마 김건희는 자신의 행동들이 범죄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했겠죠. 자신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건 참을 수 없는 공포였을 겁니다. 문제는 이 달콤한 권력은 5년
5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 집권을 꿈꾸게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계엄을 해서 야당을 쓸어버린 후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어 영구 집권을 하려는 게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그 시도는 결국 본인들의 무능과 야당의 빠른 대처로 끝이 났고 김건희의 꿈 또한 박살이 납니다. 네, 오늘은 김건희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김건희는 누구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현재 김건희에게 남은 건 어떻게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발버둥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부디 이번 기회에 악을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